1번 문제입니다.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수열의 규칙성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2 곱하기 4, 3 곱하기 5, 4 곱하기 6, 5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수열이 만들어져 있는데 각 항이 두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항 A1의 경우는 2 곱하기 4, 그리고 두 번째 항 A2는 3 곱하기 5, A3은 4 곱하기 6, A4는 5 곱하기 7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임의의 n번째 항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가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자, 먼저 앞에 있는 숫자들 같은 경우는 n이 1일 때 2, n이 2일 때 3, n이 3일 때 4, n이 4일 때 5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n번째 항 an의 앞에 숫자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n 플러스 1이 되겠죠?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 항 n이 1일 때는 4, n이 2일 때는 5, 3일 때는 6, 4일 때는 7. 자, 그럼 때 n일 때는 이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곱하기 n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칙성을 찾아야 하는데, 자, 첫 번째 항은 3분의 1, 두 번째 항은 4분의 1, 세 번째 항은 5분의 1, 네 번째 항은 6분의 1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분모가 3, n이 2일 때는 분모가 4, n이 3일 때는 분모가 5, n이 4일 때는 분모가 6입니다. 그렇다면 n번째 항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아보면 분자는 1로 똑같고요. 분모는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규칙을 따라서 숫자들을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규칙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행에 있는 숫자는 1, 3, 5, 7, 9, 11, 13, 15. 이 숫자들은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차 2씩을 더하는 등차 수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에 있는 숫자들이 어떤 규칙이 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1과 3을 더했을 때 4, 3과 5를 더했을 때 8, 5와 7을 더했을 때 12가 됩니다. 그렇다면 7과 9를 더했을 때는 16이 되겠고요. 9와 11을 더하면 20, 11과 13을 더하면 24, 13과 15를 더하면 28이 되겠죠. 세 번째 행도 같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 규칙을 보면 4와 8을 더해서 12, 8과 11을 더해서 20, 12와 16을 더하면 28, 16과 20을 더하면 36, 20과 24를 더하면 44, 24와 28을 더하면 52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수열 마이너스 6, a, b, 3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실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등차 수열의 특징은 앞에 있는 수에다가 공차, 다시 말해서 똑같은 숫자들을 더해 나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6 한번 써볼게요. 순서대로 마이너스 6, a, b,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6에다가 어떤 값 공차 d를 더한 값이 a가 될 거고요. b라는 값은 그 바로 앞에 있는 a라는 값에 d를 더한 거. 또 3은 그 앞에 있는 숫자 b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게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과 네 번째 항, 다시 말하면 이 수열의 네 번째 항 3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봤더니 마이너스 6에다가 d를 3개를 더하면,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3d가 3이란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보면 3d는 마이너스 6을 이항을 해서 3 플러스 6 계산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d는 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수열의 공차가 3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수열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6, 거기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3, 또 거기다 3을 더하면 0, 거기다가 3을 더하면 3, 이런 수열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 그리고 b는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는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두 번째 항 a2가 될 거고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면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d 형태로 쓰게 됩니다. 따라서 a2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에 n-1 두 번째 항이니까 1 곱하기 d가 될 거고요. 곱하기가 아니죠. 더하기가 될 거고요. 이 값이 a가 됩니다. 세 번째 항 a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에다가 세 번째 항이니까 3-1은 2 곱하기 d가 될 거고요. 이 값이 b가 됩니다. a4는 마이너스 6에다가 3 곱하기 d가 될 거고 이 값은 3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한 식이 결국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요 식과 같은 식이 되죠. 이렇게 풀었던 것이 사실은 등차수열의 규칙에 따라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을 따라서 구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등차수열 AN에서 A10은 마이너스 2, A25는 마이너스 32일 때 마이너스 100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AN은 첫 번째 항을 A라고 한다면 A 플러스 N-1에 곱하기 D를 해준 값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A10은 A 플러스 9D 그리고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25는 A 더하기 24D는 마이너스 32가 될 겁니다.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A와 D를 구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24D는 마이너스 32, A 플러스 9D는 마이너스 2. 이 두 식의 변과 변을 각각 빼주면 A와 A는 없어지고요. 24D에서 9D를 빼면 15D가 되겠죠.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 30에서 2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요. 따라서 D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앞에서 구했던 일반항 구하는 식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입을 하면 A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A 플러스 9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에 이 값을 곱하면 마이너스 18이니까 더하기 18로 이항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16이 될 겁니다.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0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는 문제니까 AN은 첫 번째 항이 A니까 16 더하기 n-1 곱하기 d는 마이너스 2죠. 이 값이 얼마가 되는가? 마이너스 100이 되는 n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16 마이너스 2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100에 16과 2를 더한 게 18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118이 될 거고요. 따라서 n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얼마죠? 59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